여러분 안녕하세요. 70세의 나이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 장군의 집무실에는 이런 시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젊다. 그러나 냉수와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비로소 당신은 늙게 될 것이다. 100세 시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오늘은 치매와 파킨슨병 분야의 권위자인 박건우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고령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치매 아닌가? 혹시 나에게도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고령화 시대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아주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제 25%에 근접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가시다가 보시면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즉 고령화율이 무지하게 빨라지죠. 상당히 우리가 이런 고령화를 겪어본 적이 없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네. 장수국가가 된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장수국가입니다. 네.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장수국가가 빠른 시간 내에 되다 보니 우리가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죠. 오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는 뇌의 질환.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 동네에 한 분 정도 계셨던 노망든 분이 네. 요즘은 고령사회가 되면서 한 집안에 한 분 정도, 즉 한 부부가 있다면 그 집안에 장인, 장모, 아버님, 어머님 뭐 이렇게 저한테 있다면은 네. 80대가 되시면은 4분 중에 한 분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한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분씩 정도의 치매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생기게 된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치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이에요. 뇌에 병이 생겨서 나타난 현상인데, 뇌가 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러니까 막 계획도 하고, 그리고 창작도 하고, 그리고 기억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야기도 만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위 인지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치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될 만한 원인은 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요소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 병에 의해서 뇌가 병들면 네. 그러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이 뭐 알츠하이머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츠하이머 병 말고서도 파킨슨병, 뭐 뇌졸중, 그리고 알코올 중독, 우울증,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뇌를 망가뜨리고 결국엔 치매 현상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도대체 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라는 그 병이 걸리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의상 일상생활이 망가진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생활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망가지게 됐을 때 그것이 망가지기 직전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엔 잘 하셨던 분이 핸드폰이 야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뭐 카메라 같은 거 좀 복잡한 거 잘 다루셨던 분이나 컴퓨터 잘 다루셨던 분들이 이게 잘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강도와 빈도가 많아지면 이제 조금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예전하고 좀 달라 하는 느낌이 가족들도 들고 본인도 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도인지 장애라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이때서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깜빡깜빡 건망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왜 자꾸 깜빡깜빡 건망증이 있으시는 것 같네 하면서 그 건망증을 치매 아니야? 내가 치매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건망증과 치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건망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힌트를 주면 맞아 이런 얘기를 할 때 건망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언제 네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이 건망증이 걸렸다는 얘기 안 하고 이 사람 뭐야?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나가고 내 얘기도 안 듣고 말이야. 이렇게 되지 건망증이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건망증이라는 것은 이제 뇌에 들어왔는데 그걸 끄집어내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아웃풋이 안 된다는 아웃풋이 거죠? 안 되죠. 네. 출력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치매는 입력부가 잘못됐어요. 아예 입력이 안 되니까 세이브된 게 없어서, 즉 저장된 것이 없어서 끄집어낼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힌트를 줘도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건망증은 사실은 그 과부하 때문에 많이 생겨요. 이 사실 과부하라면 스트레스. 예, 아니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네.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류의 뇌는 10,000년 전도 요만한 크기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뇌세포 숫자도 같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뇌가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은 10,000년 전의 인류보다 몇십만 배, 몇천만 배가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과부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건망증이 있는 겁니다. 깜빡깜빡. 왜냐하면 이 저장이 어디 돼 있는지 산만하니까 끄집어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치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안타깝게도 이제 나이 들어서 기억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암만 해도 이제 건망증이 생기고 그것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 그것은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죠. 좀 결국에는 뭐 건망증 그런 보통은 좀 양성 그러니까 악성은 아니고 네. 큰 문제 없는 거 그냥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이제 기억 상실, 기억 장애 그리고 치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마 병적인 거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죠. 네. 저도 이젠 하루 일과를 끝나는 저녁 때쯤 되면은요. 이제는 자꾸 깜빡깜빡 좀 이렇게 잘 아는데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루 푹 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웃풋이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미리미리 어떤 뇌에 대한 건강하게 이렇게 자신을 좀 이렇게 가꾸고 또한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뇌 건강은 우리의 신체 건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쫙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뇌를 건강하게 그리고 또한 앞으로 노화의 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뇌질환 중에 하나인 치매에 관해서 우리 교수님의 아주 재미나고 유익한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뇌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겠죠. 다들 뇌병이 생기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뇌병이 생기면 가장 깊숙이 우리 생명의 중추를 담당하는 곳이 망가졌을 때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고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전달하고 이런 고의 기능이 있는데 그 좀 고차원적인 기능이 망가지게 됐을 때는
우리는 생명의 위험은 없지만 생활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치매는 이렇게 생활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에요. 치매 진단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기억력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우리의 인지 기능 중에 우리가 측정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인지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분이 기억력만 떨어진다고 치매라고 하진 않고요. 우리가 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미리 계획하는 능력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위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이 망가졌을 때 치매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이 망가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잘 계셨는데, 잘 계신다는 건 뭐죠? 교통수단도 잘 이용하고 은행에서 이체하는 것도 잘하고 이런 거 다 잘하셨는데 오늘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상이 망가지는 거죠. 그 일상이 깨진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아까 경도인지 장애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도인지 장애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은 가족이나 본인이나 의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일상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소위 치매 직전 단계에서 인지 기능은 떨어지면서 일상은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죠. 우린 여기가 타겟입니다. 치매가 이미 진행이 됐다면 우리가 손 쓸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도인지 장애에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치매로 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늦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방이죠. 일단 그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느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뇌에 생기는 모든 병이 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많은 게 뭐냐 했을 때는 일부 우리가 치료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들이죠.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은 원인은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이 뭐냐면 신경이 병적으로 늙어가는 병이에요. 이런 노화 자체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분류에 들어가고 있는 병들이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파킨슨 병이에요. 이런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 병이 전체 치매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풍 예방을 잘 못했어요. 뇌졸중 예방을 못했는데 요즘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풍 예방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뇌경색이 막 오거나 뇌출혈이 많이 와서 뇌가 망가진 상태의 치매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밖에도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많이 다쳐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의 타겟은 어떻게 보면 신경퇴행성 질환, 즉 뇌의 노화를 어떻게 하면 막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의 가장 많은 그 원인인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츠하이머 병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의 가장 똑같은 특징인데 병의 시작 부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뇌세포가 많이 망가진 다음에야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매도 마찬가지고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고 뇌세포가 50% 이상 망가져야 그 모습이 드러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예방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 50% 이상 망가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치매가 생겼을 때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죠. 요즘은 이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들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서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깜빡깜빡하고 경도인지 장애 상태가 되는 듯한데 이 상태가 왜 문제가 되는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내가 깜빡깜빡 하는가? 그걸 빨리 알아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죠. 의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되고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면 그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이 오랫동안 잠복기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잠복기 동안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치매를 그래서 저는 불치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 난치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이 들면 없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나이 들게 하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추하게 나이 들게 하지 않는 방법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치매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치매가 걸리더라도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일을 의사들과 여러 가족들이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나 듣기 싫고 나 그냥 당장에 난 안 걸렸고 내가 당장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치매 안심센터 이런 데 가시면 다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걷자,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먹자, 부지런히 읽고 쓰자, 그리고 술은 적게 마시자, 담배 피우지 말자, 머리 다치지 않게 하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자,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 좀 하고, 매년 초기 치매 검사도 좀 받고 해라.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그게 뭐야?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도 없고, 내가 맨날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운동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예, 맞습니다. 핑거 스터디라고 해서 핀란드에서 한 스터디는 실제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쭉 살펴봤던 진짜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진짜 데이터에도 실제로 우리가 영양 관리 잘하고 신체 활동 잘하고 인지 훈련하고 혈관 관리 잘하면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이 예방이 되느냐? 예,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병도 뇌 환경이 나빠졌을 때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뇌 환경을 좋게 만들면 알츠하이머 병으로 넘어가는 스위치를 최대한 늦게 켜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또 연구 결과인데요. 거기에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책 안에 90세가 넘은 수녀님들이 쭉 앉아서 단체 사진을 찍은, 동기생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운데서 똑바로 서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막 휠체어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랬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운동하셨어요? 물어보니까 70살부터 운동했다는 거죠. 우리는 운동이 우리의 노화를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가 아니라 내 나이인데 뭘 그런 거야 귀찮아 안 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신 분과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하고 안 하신 분들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 90세 나이대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휠체어 앉은 분과 똑바로 서 있는 분으로. 뇌는 전체 한 1,400g이니까 2군 조금 넘나? 근데 이 조그만 곳에서 우리 혈액의 5분의 1을 가져가요. 이 조그만 것에서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는 건 하는 일이 진짜 많다는 거죠. 이 하는 일이 많은 이 뇌가 가는 파이프가 몇 개 안 돼요. 그 파이프가 건강해야지만이 혈액이 가서 뇌에 쌓여져 있는 노폐물도 제거하고 뇌 에너지를 빵빵빵빵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뇌혈류를 촉진시키는데 운동만 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나이 들어도 신경이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신경 성장인자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것만 갖고서 보면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약이 없어요. 이런 약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치매 걸리시기 전에 분들한테도 반드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진행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제가 먼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골고루 혼밥하지 마세요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 대신 적게 드세요. 근데 혼밥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회식만 하라고 그러나요? 회식했을 때는 대부분 과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걸 먹어요. 그렇지 말고 사람들과 모여서 건강한 음식을 수다 떨면서 드시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식습관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고 식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처럼 뭐 요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어라가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과식하지 말고 소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 과음하는 거, 독주 마시는 거, 이것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담배 진짜 나쁩니다. 아까 얘기한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여기 다 담배 피라는 의사 선생님 한 분도 못 봤을 거예요. 즉 혈관을 아주 악화시킵니다. 혈관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요. 혈류가 떨어지면 뇌로 가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씻어낼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담배 안 좋습니다. 술? 예, 술도 우리가 뭐 생활하는데 술이 꼭 필요하다. 요즘 많이 술 먹는 문화가 발달해서 억지로 먹이는 문화가 없었지만, 예전에는 본인이 술 마시기 위해서 남을 먹이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안주 없이 먹는 술 진짜 안 좋습니다. 그것은 내 뇌에 있는 비타민을 간으로 자꾸만 뽑아내 갖고 뇌를 녹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 피하시는 게 진짜 예방에서 중요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뇌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라는 것들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운동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예비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뇌의 예비 능력. 중풍에 걸려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4, 5년 후에 보면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뇌 세포가 그만큼 많이 뇌경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뇌에 예비군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예비군을 많이 키워놓으세요. 그래서 예비군이 뭐냐면 세포 자체가 갖고 있는 커넥션, 즉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연결을 많이 하려면 어렸을 때는 주로 독서를 해야 되고, 어른이 되면 취미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봉사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지훈련 같은 것도 이제 물어보세요. 고돌이가 뇌에 좋으냐, 이런 건데. 네, 도박만 아니면 고돌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게 되면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몸으로 하는 게임 같은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나 구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는 이런 몸을 움직여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잠이 진짜 중요해요. 물론 잠은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뇌의 연결성을 더 공고하게 유지하고, 특히나 그래서 기억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잠이 깊게 들었을 때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한데, 이 깊은 잠을 잘 자게 하기 위해서는 낮 동안에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는 것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다 우리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연관이 돼 있어요. 즉 뇌를 병들게 하지 않고 뇌의 예비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만 하면 됩니다. 운동을 가운데 두고 뇌를 병들게 하지 않는 만성질환 관리 철저히 하고, 뇌 손상 방지하고, 나쁜 식습관 관리하고, 수면 관리 잘해서 뇌를 병들게 하지 않게 하고, 한편은 뇌의 예비 능력을 키워서 독서나 글쓰기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 이것이 치매 예방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신체를 지키기 위한 대책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즉 우리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내 지혜를 바꾸는 대책과 거의 일치합니다. 다른 게 없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인지력과 근력의 예비군을 양성하는 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이 치매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여가는 삶을 살다 보면 본인도 행복해지고 치매하고는 이렇게 좀 멀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치매라는 것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파킨슨병에 관해서도 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파킨슨병은 어떤 병인가
또 어떻게 파킨슨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뇌세포가 병적으로 늙어 죽는 병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알츠하이머 병인데, 네. 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서 세포가 어느 세포가 제일 먼저 사망하냐면 그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가 먼저 사망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 부위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라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지면서 기억의 효율이 떨어져요. 네. 근데 파킨슨 병은 똑같이 이제 변성 질환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단백질이 달라서 그런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도파민을 생산하는 그 세포들이 네. 죽게 돼요. 도파민이라는 게 무슨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에 윤활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윤활유, 뇌에서 분비되고 있는. 네. 근데 그 윤활유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매우 느려지고 뻑뻑해집니다. 네. 뻣뻣해져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 표정이 없고 아, 움직임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네. 걸을 때도 종종 걸음을 걷고 네. 이렇게 꾸부정한 모습을 이렇게 해서 얼굴 딱 보면 때로는 조금 무섭기까지도 하고, 왜냐하면 표정이 없어지시니까.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두고 어떤 분은 이제 손을 떠시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러한 몸이 느려지는 서동, 그리고 몸이 딱딱해지는 경직, 네. 그리고 보행 장애, 네.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파킨슨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예, 파킨슨 병도 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 중에 하나이죠. 네.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파민이 많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좀 보충해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 쪽에 약을 들여서 그분의 운동을 편안하게 도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신경 변성 질환에서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네. 꼭 도파민 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변성된 단백질이 더 쌓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들도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게 되지요.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의 초반부터 치매가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게 서서히 진행되기만 하면 괜찮은데 급격하게 진행이 되거나 늦은 나이에 파킨슨 병이 시작된 분들은 아무래도 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치매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죠.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파킨슨 병이란 진단을 받았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병을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또한 가족들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나의 누군가가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았을 때 또 그 가족들은 어떻게 그 병을 바라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불치병 그래갖고 그냥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네. 되는데요. 물론 뭐 그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예전에 아버님을 뵀는데 1년 만에 뵀는데 완전히 다른 분이야. 2년 만에 뵀는데 더 이상해. 즉 몸이 너무 느려지니까 표정도 없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말도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자녀들이 해외에 있다가 오신 분들 깜짝깜짝 놀라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아까 네. 얘기한 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우리 고혈압 완치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 그럼 뭐 하죠? 예방을 하는 거죠. 혈압약 먹죠. 혈압약 예, 먹죠. 맞아요. 예방도 하고 혈압약 먹어요. 네. 당뇨병 완치됩니까? 아니요, 완치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예방하고 약으로 관리하죠. 관리해야죠. 파킨슨병, 치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방하고 관리하는 병이에요. 관리를 초기에 잘 하기 시작하면 고혈압도 당뇨병도 아주 많이 악화됐을 때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젊었을 때부터 생활 습관 바꾸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이분들의 삶을 악화되는 속도를 훨씬 느리게 가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이 느리게 가는 동안에 생을 즐겨야죠. 나한테 그래야죠. 주어진 삶에 대해서 생을 즐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10년,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지금 당장 나한테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가족들도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럼 벌써 요양원 갈 준비와 몇 자리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네. 나의 삶이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에서 벌써 죽음을 이만큼 앞당긴 거예요. 네. 재미가 있겠어요? 의욕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병들이 나이 들어서 다 한두 개씩 있으시거든요. 네. 다 본인이 걸린 병이 제일 중하다고 생각해요. 파킨슨병 중한 병이긴 하지만 우리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관리를 잘하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잘 계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늦은 나이에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80세, 90세 우리가 지금 진단이 뭐 70세 됐다. 그럼 이분이 여생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잘 관리하면 네. 여생 직전까지도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찬스가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난 불치병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병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환자나 병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그 예방에 대한 저것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찾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병은 10년 후, 20년 후에 있을 일을 끌어당겨서 오늘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라든지 또 건강한 생각, 또 건강한 식생활 습관 이런 모든 게 참 중요한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궁금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 파킨슨이나 또한 치매, 또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병은 약간의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네.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되는 그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의 아주 확실하게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이 병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었고 그 유전자가 확인이 되시는 분들 지금 저희들이 쭉 확인을 해보면 보통 30대, 40대에서도 그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이 됩니다. 즉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변성을 일으키는 유전 변형이 생긴 거죠. 네. 그런데 이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도리어 이 뇌에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을 빼내는, 즉 이렇게 청소해내는 능력이 없어져서 쌓여지게 되는 것들로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쪽은 생산이 많은 거예요. 유전적인 것은 생산을 많이 하는 거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은 빼내는 능력이 없어졌는데 아까 빼내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강의 때 얘기했습니다. 네. 운동하고 운동, 그다음에 숙면. 숙면, 그렇죠. 네. 예, 잠과 운동이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잘한다면 빼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유전, 그 집안에 가계력이 있다고 해서 놀라시는데, 자,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의 가장 많은 부분이 알츠하이머 병이니까, 진짜 흔해요. 네. 진짜 흔해요. 어머님이 90대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90대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꾸만 물어보세요. 근데 그건 유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80대, 90대 가면 4분 중에 1분 정도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에요. 즉, 나이 들어서 생기는 요 병은 우리가 뇌를 너무 오랫동안 그 좋은 생활 습관 아닌 상황에서 뇌를 쓰다가 결국엔 병이 걸린 거거든요. 네. 즉,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 집안의 문화, 네. 뭐 동네 문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졌던 직장의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만들어진 거지 부모님을 원망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교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알츠하이머 아니면 경도 인지장애, 아니면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 때 그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이나 또한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보통 뭐 치매는 우리나라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는 인프라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병원 가기 겁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겁나죠. 병원은 안 가고 네. 각 시군구에 하나씩은 꼭 치매 안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체크해 보면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네. 것들을 이제 좀 덜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서 이제 병원을 연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고 또 우울증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없거나 독거로 있어서 너무 외롭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2차적으로 우울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져서 좀 줄어들었던 기억력이 다시 또 그런 기관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매 안심센터를 일단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걱정이 돼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병원 가라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기 진짜 힘들다. 그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이겨내가야지. 아, 원인이 뭔지 빨리 확인하고 네. 빨리 원인을 제거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진단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병원을 한번 꼭 가셔야 된다는 그 포인트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리 거기 가서 불안을 제거하거나 불안이 실제로 현실로 다가왔다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곳,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치매 안심센터 한번 여러분 이용해 보시고요. 또 그곳에서 병원에 가라고 했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교수님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고령화 사회가 되어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치매, 알츠하이머, 경도인지장애, 그리고 파킨슨병까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노인성 질환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 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다리를 저는 분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일으켜 가서 다들 세워줘야죠. 일으켜 세워주세요. 네. 우리나라 다들 근데 기억이 잘려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죠? 데리고 가서 찾아주지요. 다 도망가요. 아, 그런가요? 네. 도망갑니다. 이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갔습니다. 다리가 잘려서 쩔뚝쩔뚝거리는 거, 네. 기억이 잘려서 깜빡깜빡하거나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데려가서 저걸 해 주셔야 되는데 네. 다 도망간다는 말이죠. 그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문화가 바뀌어야 네. 된다. 네. 그분들과 동행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지만 기억이 잘린 절뚝거리는 기억을 갖고 있는 분한테 넘어졌을 때 그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문화가 생겨야 되는 거죠. 네. 장애인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좋아지듯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우리나라에 주어진 것은 이제 또 다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드러났다. 그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제 치매라는 분, 이런 분들이 너무 그동안에 이제 내쳐지고 부정되고 무시됐고 그리고 잊으려고 했지만 네. 이제는 다가온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동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행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마음에 지금 남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 통계로 본다면 1명 정도는 네. 이제 치매, 또한 경도성 인지장애, 또 알츠하이머, 또 여러 가지 뇌 질환에 관한 병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네. 또 그 안에서 삶을 즐기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왼수 하지 말고 왼수하지 말고. 왼수를 좀 사랑하시면 네. 너무 좋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당부하셨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숙면을 이제 취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천해 보신다면 오늘 하루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너무 유익하고 너무 멋지고 근사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두 질환 모두 두려운 이름이지만 냉소와 비탄의 얼음에 갇히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먹는 밥 한 끼, 상쾌한 산책 한 걸음, 이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의 시작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